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오크레마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근데 끝까지 분석을 다 못해가지고 분석 한 대까지 우선은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투자관에 대한 좀 상세 내용을 한번 먼저 공유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보면은 원래 이제 투자와 삶의 원칙 말씀드릴 때 4개의 소제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합리주의와 확률적 사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와 개선에 대한 믿음,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나 아니면 인내와 실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삶의 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런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수단을 제가 추구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 책임지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소제목을 지금은 좀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임지는 삶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선택과 집중, 인내와 실천을 두는 걸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책임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지 알아보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 한국 사회는 책임 없는 권위주의에 빠져있다 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를 정확히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근데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좀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조선시대 후기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을 망하게 했던 거는 책임 파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뽕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과거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될 때 그로부터 배울 가치 있는 교훈이 도출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쓸모있는 교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조선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책임 파산으로 멸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 있는 그림은 고종이 러일 전쟁 당시 피신했던 그런 사건을 미국 워싱턴주의 더 타코마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일면으로 실었던 만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는 고종을 동양에서 최악으로 겁먹은 사람, The worst scared man in the East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고종을 불쌍하게 여기긴 해요. 근데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무기력한 대신들을 탓하면서 최종 책임자인 왕으로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국정개혁에도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친인척 등 양반 지배층들도 이제 왕이 그 모양이니까 부패와 사리사욕으로 민심을 잃었고 급병원하는 국제 정세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민비를 미화하는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올바른 역사교육과 조선말 실정에 대한 객관적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본인도 지나친 인사교체와 비선정치 같은 걸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좀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정도가 아니라 위기 속 지도자의 역할에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역사 교수가 민감한 시기에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권위주의 통치는 외세의 압력 앞에 아무런 울타리가 되지 못했고 어떤 식민지화 되는 과정 속에서 고종과 대신들이 스스로 국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무능한데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권력을 이양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게 하기는커녕 전제정치를 강화하면서 조선 멸망을 앞당겼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립협회와의 합의를 뒤집고 황제 전제 정치를 확고히 한 결과는 보호국이 되는 절차는 물론 뒤에 식민지가 되는 절차도 결국 황제가 제거하고 내각 대신이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도층의 책임 파산이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능력 검증도 없이 왕실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왕이 된 무능한 고종을 당시 국민이 교체할 의지도 심지어 교체해야 한다거나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조선이 몰락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결국 그 수준에 맞는 정치의 권력을 갖게 되고 열왕들이 피 튀기면서 경쟁하는 시기에 600년 이어온 유구한 역사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때 이야기했듯이 바이건스 할 바이건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진적인 리더십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왔다 라는 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 결국에는 책임 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로 경제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돈풀기와 연금 계약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기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최대한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전체 사회의 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이기적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현재 정치 권력을 쥔 자들이 이기적이라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을 현재 인구 구조하에 지금처럼 주면 파산에 도달한다 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20년이 지나면 일을 해서 연금을 낼 사람이 30% 이상 줄어드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금 수령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나간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만큼 정신 막힌 국민이 불행하게도 극소수입니다. 권력을 교체해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20대, 30대 초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실제 20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정치인과 흥청망청 연금을 쓴 세대는 대부분 땅속에서 말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리더를 맡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리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단기적 시각, 스스로의 임기 내 성과라는 이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비양심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돈을 살포합니다. 연금 계약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재명과 돈을 흥청망청 쓴 세대는 대부분 저 돈과 늘어난 부채 규모로 인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할 세대가 고통받을 때쯤이면 이미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소버린 AI도 5년 내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5년이 의미하는 바는 임기 내입니다. 소버린 AI 자체도
자체도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연간 AI 인프라 투자를 감안하면 경쟁력이 전혀 없는 돈 낭비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임기 내에 완성한다고 합니다. 답 없는 정책 방향의 연속입니다. 정말 밸류체인 하단부터 해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구축해도 답이 없는데 5년 내라는 단기간에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땅보다는 머리가 먼저 깨지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 높은 사람 이자율을 올려서 낮은 사람 이자율을 깎아주자라는 반시장적인 금융정책을 서슴없이 부끄럼 없이 말합니다. 나라 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쉴드칠 말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건강한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책임 파산 속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익숙합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을 윗사람에게 혹은 옆부서에 전가하고 분산합니다. 회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올라갈수록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임원과 사장이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책임을 지기보다 책임질 일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남겨서 문제가 되었을 때 회피할 구멍을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올바른 판단보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할 때는 달라야 합니다. 투자할 때 우리는 회사의 주인이 되며 스스로가 CEO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주인이 되기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주식을 사야 하며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업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업이 성장해 나감에 따른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지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개인주의에 부합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투자자이며 수익을 누릴 자격 있는 투자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CEO에게는 비서가 있다. 한국에는 이제 유독 이런 판타지 드라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상대를 이길 법정 논리를 만들고 일본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삶의 교훈을 전하고 한국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와 연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본분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서가 필요한 것은 CEO가 연애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CEO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아무리 쓸데없는 일이라도 인지적 노력이 덜 필요한 일이라도 결정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판단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쓸데없는데 관심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쉽고 일상적인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위임하고 정말 중요한 판단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자 장기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쓸데없는 그저 그런 국가, 산업, 기업, 투자 판단에 도움이 안 되는 기술적 지표, 차트, 거시경제 뉴스 같은 곳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판단, 시장을 이기는 기업을 찾는 과정에 소될 시간과 집중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수를 줄이고 관심을 둘 산업과 기업의 범위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줄이고 일상적 판단을 줄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장기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성장주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의미 없는 지표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그림 그리기에 불과한 기술적 투자를 투자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LTO 멤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LTO가 설정한 선택과 집중의 한계를 지켜서 더 날카롭게 나의 선투자 아이디어들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다방면으로 확인하는데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집중력을 투입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집단지성으로서 LTO의 높아진 판단력은 모두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더의 인내와 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기업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양반은 걸음걸이가 느긋하다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걸음걸이가 느긋했습니다. 그리고 CEO나 정치인들에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도 비슷합니다. 과묵하고 신뢰성 있으며 진중한 이미지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이미지와 모습일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이 쉽게 바뀌고 일관성이 없다면 그 생각을 실행해야 하는 아랫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주인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단위 이상의 기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분은 이제 100배 주식이라는 책에서 6개월 이하의 주가 변동에 대해 지적으로 토론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과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무능했던 고종이나 현대의 무책임한 우리 정치인들과 다르게 리더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자기 능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끊임없이 판단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투자자로서 공분을 다하는 것이며 자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설정된 방향으로 노력을 투입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주인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 파산의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LTO 플랫폼 때문에 사전에 커버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익률을 업데이트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수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런 방식의 투자가 어려워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는 결국 좁은 문입니다. 알려지고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투자관을 이해하고 꾸준히 그 방향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투자관의 공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가 Q&A 진행하고 네오크레마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올게요.